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요. 추천주 결과와 현 대응법부터 볼게요. 파이버 프로 오늘 장중에 시초에 추천드렸었고, 추천했던 이유는 박스 돌파하면서 바로 올라갔죠. 앞에 윗꼬리 2개를 매물 소화로 봤습니다. 요게 음봉 윗꼬리지만 월봉상으로 무릎에서 어깨 올라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머리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물 소화 분석으로 추천을 드렸고, 9시 6분에 추천 드렸네요. 이후에 주요 지지를 4,500원 드렸고 4,500원 지키고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플라잉카 전기 에어 택시의 비행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FAA 승인을 받는다. IT세는 경고한 대로 시초에 반짝하고 고가 22%, 종가 보합으로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선반영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CQ센 상장으로 크게 튀었다가 무너졌고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40%나 있었기 때문에 포르쉐가 상장하는 날에 주가가 그대로 곤두박질을 쳤죠. 그리고 CQ센이 상승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IT세는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쿠팡 상장 첫날에 고가 69%, 종가 40% 급등 마감이었으나 관련주인 동방은 하락 마감을 했죠. 상장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도 관련주는 재료 소멸이 나온다. 숙지하시고요. 다시 파이버 프로로 와서 대응법을 봐야 되겠죠. 월봉 역배열 끊고 정배열로 올라오는 자리. 자, 주가가 이때쯤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무릎에서 어깨, 머리까지 올라오는 자리. 머리가 요 구간이죠. 여기가 발, 무릎, 어깨 올라오는 자리. 일봉상 여기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때 추천한 당시가 발, 무릎에서 어깨 올라오는 자리, 머리가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차액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음봉 윗골이지만 매물 소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일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박스 돌파 상승 시작하는 자리에서 여기서 추천. 이제 상한가 나왔고,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주요하게 잡히는데, 월봉상으로는 5,700원 정도가 주요하게 잡혀있죠. 5,700원 가장 중요한 저항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7,100원, 중간 값으로 6,000 초반 정도.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로 주요하게 저항대가 3개가 있다. 5,700원 안착 실패하면 맞고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1차적으로 5,700원 종가 상한착을 해줘야 한다. 같은 섹터의 종목도 볼게요. 기산텔레콤, 월봉은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살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역배열 작은 거 끊고 박스 돌파 시도 자리죠. 박스 상단 맞고 떨어졌고, 일봉, 오늘 일봉상 여기 전고 돌파 3,400원 정도 돌파하면서 상승 마감해줬고, 이제 요 자리가 그대로 지지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3,430원. 여기를 지켜주면 밀리더라도 반등 나오면서 또 전고 돌파 시도를 해줄 거고요. 실패하면 밑으로 다시 박스가 치는 거고요. 기존의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3,400원 정도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크게는 월봉에서 봤던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고, 4,000원 정도 여기를 확실하게 안착해야 힘이 강하게 붙습니다. 추세 박스는 이렇게 잡혀 있고, 이대로 하단까지 밀린다면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3,400원 지키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3,400원을 이탈하게 되면 3,000원 초반까지 빠지는 걸 생각하자. 다음 JCN 시스템, 역배열 끊고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고요. 과거에 여기서 역배열 끊고 이렇게 크게 역배열 끊고 올라왔었고, 지금은 크게 살짝 저항받고 있죠. 장중에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으로 안착은 실패했고, 최근에도 이렇게 역배열 한번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 나왔던 타점. 현재는 박스로는 이렇게 박스 상단 가격이 6,000원 정도, 그 윗꼬리 기존 박스였던 요 지지 자리가 그대로 저항으로 바뀐 6,000원 자리고요. 여기 박스 상단은 7,000원. 일봉 파동이 엄청나게 크네요. 미친듯이 올랐다가 박스 이탈하면서 다운그레이드 박스, 또 다운그레이드 박스, 또 다운그레이드 박스. 이번에 추세 역배열 끊으면서 돌렸고, 또 다시 지금도 작은 역배열로 갇혀 있습니다. 최악의 흐름으로는 이렇게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 역배열을 끊고 올라서는 거죠. 이렇게 올라서줘야 되고, 그 전에 480일선 5,750원 안착하는 게 또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단기 중요한 지지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장기평, 그 다음 요 추세 하단, 이렇게 3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5,000원 이탈하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거고, 최악으로는 또 4,000원 초중반까지 밀리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원하게 올라왔다가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여기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나왔네요. 이것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찍히는 거 생각한다면 딱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런 파동을 생각하시면서 하락폭을 좀 보고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탈을 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포지션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전 추천주로 크게 올라갔던 베텔도 같은 섹터인데 한번 볼게요. 얘도 교과서라서 22년도 4월에 추천 드렸었고요. 교과서입니다.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에 교과서, 월봉이고,
역별 끊고 급등 한번, 또 큰 역별 끊고 급등, 여기 작은 역별. 요 구간에서 끊고 올라올 때 추천을 드렸던 거죠. 여기가 발이고 무릎자리 확인하고 추천을 드리고 120% 올라갔고요. 뒤에는 또 밀리고 다시 또 무릎자리에서 급등. 뒤에는 추천한 적 없습니다. 이때 추천드리고 상승파동, 뒤에는 하락파동이 나오고 있다. 아직 역별 돌파 못하고 6,000원 맞고 떨어졌네요. 일봉, 이때 추천드렸던 거죠. 역별 끊는 거 확인하고 돌파 나왔죠. 기다렸다가 N 패턴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단기 급등, 단기 초급등 했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무너지는 거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 거고, 현재는 크게 역배열 잡혀있고, 일봉은 최근에 박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박스 상단인 6,000원, 아까 월봉에서 봤던 맥점과 일치하는 자리죠. 6,000원 안착하고 여기 역배열 끊어야지 추세를 돌릴 수가 있다. 실패하면 계속 박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 하단 5,000원 정도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유라테크, 역시 앞에 봤던 종목들과 동일하게 발 확인하고 역배열 끊는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노랑 자리에서 추천을 가장 많이 드리죠. 회색이 발이고요. 여기 발 확인하고 무릎에서 추천하고 어깨까지만 가도 20% 30% 수익이 수월합니다. 머리까지 가지 못해도 어깨까지만 가도 단기 수익이 큰 편이다. 여기서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가속도가 붙는다. 이걸 이해하시면 제 매매를 따라오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자, 역배열 끊었고 무릎자리, 이제 여기서부터 20% 30% 정도는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다. 이걸 기대하면서 손절 잡고 포지션 대응하시는 겁니다. 단기에 돌파 기준 40%, 눌림 기준 60% 수익이 나왔고요. 이것도 무릎 교과서가 된 거죠. 무선 전기차 충전 관련해 가지고 올라갔고, 이건 일봉입니다. 추천 당시에 분석 차트고요. 바로검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행보시의 윗꼬리를 모두 다 차액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로 분석 드렸습니다. 앞에 음봉 윗꼬리도 매물 소화로 분석 드리고 481선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하루 만에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개꿀이죠. 뒤에 무너졌지만 역시 재추천 한 번 더 드렸고요. 월봉이 여전히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였고, 이것조차도 매물 소화로 분석을 한 거죠. 추세 하단 지키고 바로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11,700원 정도 돌파할 때 여기 캔들 몸통 기준으로 전고 돌파 나오는 타점에서 또 장중에 고점 박스 양호하다 추천을 드렸고요. 고점 박스는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박스 돌파하는 자리, 전고 돌파 자리 일치하는 자리죠. 이때 기준으로 20% 또 추가적인 수익을 줬고요. 시간외로는 2% 밀렸고요. 지금 5일선 추세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 1차 대응하시면 되겠고, 5일선이랑 오늘의 시가가 비슷합니다. 그냥 오늘의 시가 11,150원 가장 중요한 1차 지지로 보시고요. 조금 더 위에 볼 거면 기존에 저항대였던 오늘 돌파 추천 가격이었던 11,600원 1차 지지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단기로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11선 21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5일선 추세 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윗꼬리에서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중요해요. 자, 음봉 윗꼬리죠. 이런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위치가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월봉상으로 무릎자리였죠. 무릎에서 뜨는 윗꼬리는 전부 다 매물소화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마저도 무릎에서 뜬 거예요. 무릎에서 뜨고 주가가 만원 정도 하죠. 만원 정도 조금 밀리다가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재추천을 드렸는데, 자, 만원 9천원, 만원 9천원, 요 가격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리인가 이걸 보면 된다고. 만원 9천원, 기존에 추천했던 가격과 일치하는 자리잖아요. 제가 추천했던 가격이 요쯤이었죠.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 박스 돌파 시도하는 자리. 튀었다가 빠졌지만 가격이 원래 추천 가격이랑 유사한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무릎자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 재추천이 나갔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깨머리 가는 도중에 수익을 준 거죠.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위치가 중요하다 이거요. 발, 무릎, 어깨, 머리. 이제 무릎에서 윗꼬리가 뜨기 시작한다. 그럼 이건 매물소화로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윗꼬리가 뜨기 시작한다. 요거는 고점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다고. 여기서 뜨는 윗꼬리들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크게 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세력의 매집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월봉으로 가서 이렇게 고점에서 뜬 것들, 이런 것들은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두시고요. 이런 무릎 자리에서 뜬 거는 매물 소화에 무게를 두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무릎 자리에서 매집봉이 뜨고 있었잖아요. 매물 소화가. 역배열 끊고 발, 무릎 자리에서 윗꼬리가 뜬다. 매물 소화의 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잖아요. 이 두 개가. 얘가 발이고 얘가 무릎이니까. 이제 또 여기 위에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윗꼬리가 뜨기 시작하면 또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종가상으로 확실하게 15,000원 정도 안착을 하면 다시 역대 신고가로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신고가 타점이기도 하지만 이때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건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무릎. 다음 한국전자금융, 전기차 무선 충전, 유라테크랑 같은 섹터고 재료가 하나 더 있죠. 애플페이. 일본 급등하고 무너지지 않은 채로 작은 박스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1차 매수 추천드렸었고 마이너스 8% 정도 빠졌다가 박스 하단 지키고 마이너스 10%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스윙은 보통 마이너스 10%까지는 그냥 버텨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크게 빠지면 추매 대응을 하던가 포지션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10%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익이 나온 거죠. 눌림 매수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0% 위에서 박스 하단에서 하시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9% 8%가 잡혀 있는 겁니다. 돌파 1차 매수 하신 분들은 9% 수익권이고요. 눌림 매수 하신 분들은 18% 수익권이고, 추매했으면은 요 사이에서 수익권이 나오고 있는 거죠. 월봉, 요 역배열 끊고 올라오면서 전고 돌파 살짝 빼꼼 해주는 자리고, 여기 윗꼬리 많이 부딪혔던 자리 8,000원 정도. 다음 일봉, 요날 추천을 드렸고요. 자, 무너지지 않고 박스 돌파 빼꼼 나왔습니다. 역시 월봉상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매물소화로 볼 수가 있고요. 요 박스 하단 지지 잡고 들어가는 거였고, 21선 추세 타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요렇게 이제 또 큰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죠. (6,000원) 후반대 기존의 박스 상단이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고, 다음 21선 기존의 박스 하단 지지 보시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아까 월봉에서 봤던 8,000원 저항대는 여기가 되고요. 확대해서 보면 8,000원이 캔들 몸통 그리고 윗골이 많이 부딪혔던 가격들이죠. 다음 레이저셀 역시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무릎 자리에서 처음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 20%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다가 무너졌고요. 무너졌지만 박스로 보고 W 반등이 나올 것이다, 쌍바닥 반등 나올 것이다의 무게를 두고 박스 하단 6,000원에서 반등 확인하고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스 돌파 나올 때도 당연히 추천을 했겠죠. 14,000원 목표 드렸고 도달했고요. 요거는 잘 봐야 될 게, 자, 무릎에서 추천하고 무릎에서 20% 정도, 20%에서 30% 정도는 수익이 수월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건 도달을 해줬고요. 뒤에 또 여기서 쭉 V자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W 박스 형태로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다. 이걸 잘 숙지하시고, 여기서 밀렸다고 끝이 아니구나, 이거를 잘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이고, 자, 이때 박스가 나와주고 있죠. 이탈이 나오면 이렇게 크게 박스를 보면서 W 반등이 나올 것이다, 요걸 노리고 여기서 반등 확인하고 매수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였고요. 이렇게 W 반등이 나와준 거죠. 일봉은 만원 돌파 안착했을 때 이제 만원이 다시 지지로 바뀌는 거고, 만원 손절 잡고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결국 만원 이탈 없이 지키고 목표가인 14,000원 도달해 줬고요. 자, 요 자리 만원에서 정직하게 저항받고 있다가 만원 안착하면서 상한가 마감, 그리고 추가 상승 뒤에는 만원을 지키고 요 자리가 이제 지지로 바뀝니다. 여기를 1층으로 보고, 여기 1층의 천장입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천장이 땅이 되는 거죠. 여기 1층 입주민, 여기는 2층 입주민, 2층 입장에서 여기는 땅이 되는 거니까 1층 입장에서는 천장인 게 2층 입장에서는 땅이 된다. 땅이 지지다. 지키니까 빠르게 올라갔죠. 11선 추세 타면서 올라갔고요. 현재는 여전히 11선 12,000원 정도가 중요한 지지대가 되는 거고, 그 위에 5일선 단기 평보고 그냥 순차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전고점 저항대는 최근 윗골이 2개 걸렸던 구간, 여기도 윗골이 하나 더 있고, 역대 신고가 가격은 23,000원대로 한참 멀었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머리까지는. 하지만 단기에 여기까지 갈 확률보다는 이때처럼 파동을 주면서 좀 밀렸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지금 11선 가격인 12,000원도 과거의 지지 자리였고, 미래의 저항 이제 뚫고 안착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지로 변하는 자리죠. 이런 과거의 맥점들이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만원에서 설명했듯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과거의 맥점 가격을 하나 더 찾아보자면, 여기서 저항이 걸렸고 돌파하고 강세가 나왔죠. 다시 그대로 지지를 받습니다. 저항 걸리다가 뚫으니까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죠. 그리고 밀렸을 때 또 지지를 받고요. 7,500원 정도 이탈을 했고, 이탈을 했으니까 미래에 또 7,500원에서 저항이 걸릴 수 있겠죠. 7,500원 저항 걸렸고요. 그 다음에 또 돌파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 뚫으면 급등, 뚫으면 급등,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준다 이겁니다. 뒤에는 또 지지를 받았고요. 7,500원 지지를 받았고, 여기 만원 아까 앞에 설명한 거 뚫으니까 급등 나왔고, 이런 식으로 과거의 맥점이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 이제 이 설명에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 만원이 저항자리였고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만원이 지지가 돼서 만원을 무조건 지키고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긴 기준일 뿐입니다. 만원을 지키면 올라가고 만원을 이탈하면 힘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 맥점이라는 거지 무조건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맥점이다. 이 차이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가 가능하겠죠. 만원 지키면 얘는 더 크게 올라가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원 이탈하면 크게 하락할 수 있겠구나. 만원을 이탈했다면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다 처맞고 있지 말고 도중에 손절을 짧게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서 재매수 하던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 맥점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기준이 없다면 아무 때나 중구난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들어갔다 쳐.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큽니다. 맞죠? 하락해도 부담이 없다고, 손절이 짧으니까. 제가 에코프로를 6만원대에서 추세 하단에서 추천을 드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했다면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이 큰 자리라고. 이 추세 하단을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단 이탈이 나올 수도 있죠. 이탈이 나오면 손절 짧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면 크게 먹는 거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이해를 못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나오죠. 그러면은 역시 차트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바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확률이 높은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골라서 유리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맥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하지만 그 맥점을 모른다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남들이 다 10만원 이상 간다고 환호를 지르고 있을 때 저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처럼 무너지는 거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세 하단에서 6만원부터 분할 매수 권장 드렸죠.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도 찍어놨습니다. 결국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역배를 끊고 71,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추세 하단이었던 6만원 자리였다. 요거 자, 모두가 10만원 이상 갈 거라고 풀매수 때리고 가만히 홀딩하고 있을 때 저는 하락할 때 분할 매도하고 6만원부터 분할 매수 재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하락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셔야 돼요. 보유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실 전환 당하면서 기회비용을 잃게 되니까. 이번에 논란이 있는 슈퍼개미 김정환, 얘가 21년도 초에 삼성전자 연말까지 13만원 간다고 말했던 사람이죠. 삼성전자 13만원 간다. 근데 결국 주가는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고, 뭐 뒤에 어떤 리딩을 줬는지, 상세하게 어떤 리딩을 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13만원 간다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하락시 분할 매도 잘 해주시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잘 찾아가자. 이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틀린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차트를 모르기 때문이다. 파동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 코드네이처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여기가 발이고 무릎 올라왔을 때 조금 비싸진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하루만에 상한가 3일 만에 50% 수익이 나왔습니다. 무릎 교과서. 일봉은 제가 분홍 색깔로 이렇게 크게 2,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2,000원 초과 도달했죠. 앞에 있었던 음봉 윗꼬리 역시 매물소화로 봤고요. 월봉상 무릎자리였으니까. 자, 일봉으로 보면 비싸 보여요. 비싸 보이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월봉상 바닥권이었고, 이후에 박스로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박스 돌파를 보여주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박스 돌파 추천드리고 바로 하루만에 상한가, 또 음봉 마감했지만 박스 위고 481선 위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유라테크처럼 이것 역시 매물 소화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유라테크도 하루만에 23% 급등이 나왔지만 그 음봉 윗꼬리를 매물 소화로 봤었고요. 유라테크 6월 1일 23% 반짝했던 게 코드네이처 상한가 반짝 나왔던 것과 동일한 매물 소화였다. 코드네이처 월봉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 발 무릎 자리 1,500원에서 추천을 드렸다. 그리고 3일 만에 50% 상승. 일봉은 요게 매물 소화, 요것도 매물 소화. 자, 요날에 종가가 1,600원 정도 하죠. 박스 위로 올라섰잖아요. 박스 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고 2년선 위로 올라와 있고, 제가 여기 지켜주면 빠르게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봉이지만 맥점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하다. 다음날 바로 또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다음날 13%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무리하게 따라붙기에는 껄끄러운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지지는 1차 2,100원, 2차 시가인 1974, 그 다음 밑에 5일선, 11선 이런거 봐야 되는데 5일선이 조금 밑에 있네요. 많이 밑에 있죠. 자, 1차, 2차 그리고 5일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중간값으로 1850원 정도 잡아주면 되겠네요. 5일선은 4차 지지, 뒷방 지지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와 5일선이 가깝다면 가까운 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가와 5일선이 멀다면 5일선은 뒷방 지지로 밀려난다. 다음 무료 추천주 바디텍 매드, 역시 같은 타점에서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죠. 여기가 발이고 무릎 매물 소화하면서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또 음봉이지만 매물 소화를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머리니까 위치를 보라고 했습니다. 위치를. 바닥권이기 때문에 윗꼬리 뜨는 거 다 매물 소화로 무게를 두는 겁니다. 일봉 이렇게 크게 두 개 윗꼬리 떴던 거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다. 그리고 박스 살짝 돌파하고 241선 안착한 날에 추천을 드렸죠. 이틀 만에 9%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쉬었다 가면 이렇게 바로 감, 이렇게 노랑으로 일단 바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돈이 들어왔고 나간 흔적이 없이 한 번 더 급등, 또다시 돈이 들어왔고 나간 흔적이 없이 박스 돌파를 보여줬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재료적으로는 마약 이슈로 추천을 드렸던 거죠. 2번 무료방이고요. 마약 특이 출범 추진, 하반기에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일정주인데 정확한 일정은 없습니다. 미리 추천드리고 선반영 수익 노린 거고요. 하반기 일정이니까 하반기에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타점이 오거나 선반영 상승이 미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매수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정은 멀면 멀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재료 소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멀찍할 때 미리 매수하고 선반영 수익을 노리는 게 안전하죠. 이렇게 무료방에 들어오시면 상세 설명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고요. 여기서 추천 드리고 단기에 수익이 나왔죠. 481선 13,600원 종가상 안착을 해야 힘이 붙으면서 윗꼬리까지 돌파 시도 해줄 거고,
실패한다면 요 박스에 갇혀가지고 당분간 박스가 나올 겁니다. 최근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루닛도 무료 반복 추천주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정배열 구간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5월에도 반복 추천드렸고 860% 정도 올라갔죠. 지금은 너무 고점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인데, 아무튼 무료방에서도 이런 추천주 드리니까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고, 추천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그냥 객관적인 정보, 뉴스, 속보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6월 2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IT센 시간의 상한가였고, CQ센 상장 기대감, 오늘 CQ센 상장했죠. 선반영이 거의 없다가 오늘 고가 22% 찍고 보합 마감했습니다. 정석 반짝. 어제부터 반짝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를 드렸고, 선반영이 10%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줬고요. 만약에 여기서 10%가 아니라 30% 이상의 선반영이 크게 나왔었다면 오늘의 상승이 없이, 혹은 상승이 작게 나오면서 무너졌을 겁니다. 기존의 예시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코리아 FT, 얘 같은 경우는 포르쉐 상장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40% 나왔는데요. 얘도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올라갔죠. 이렇게 선반영이 크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포르쉐 상장일에 일말의 상승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선반영이 있으면 일정 당일에 반응이 없이 바로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선반영이 작거나 없었다면 일정 당일에 큰 상승이 반짝이라도 나올 수는 있다. 이걸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정 전에 선반영 상승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다음 콤텍 시스템, 얘도 CQ센 수혜주죠. 얘는 9% 반짝했고요. 고가 9%, 종가 마이너스 9%, 정석 반짝. 다음 PI 첨단 소재, 1조 원 매각 이슈로 28일에 크게 반짝했다가 오늘도 고가 9%, 마이너스 4%로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다음 코닉 오토메이션 4.5% 상승이었고 얘도 반짝. 코세스 반짝 큰 박스에 갇혀있고, 루닛 반짝. HB솔루션 1대3 무상증자 결정으로 반짝 나왔죠. 자, 고점은 경신을 해줬지만 뒤에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상증자 차트도 제가 예시 알려드렸죠. 일반적으로 1대3 무상증자 결정하고 튀었다가 뒤에 빠르게 제자리까지 무너지고 이후 권리락 강세, 또 뒤에는 무중일까지 약세가 나온다. 센코 같은 경우는 선반영 상승이 30% 크게 나왔기 때문에 무중 결정일에 8% 밖에 상승하지 못했고요. 뒤에는 빠졌다가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권리락 강세, 무중일까지 약세. 위즈윅 스튜디오 역시 동일하게 흐름이 나왔죠. 이렇게 무상증자 결정일, 이때 튀었다가 직후는 또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HB솔루션도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하시고, 뒤에는 권리락 강세 나오고 또 무상증자일까지 하락이 나올 것이다. 앞에 패턴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쌍용정보통신, 콤텍 시스템과 지분관계로 CQ생 상장 수혜 2.9% 상승이 있었는데 딱히 반응은 없었습니다. 찔끔 움직였고, JLK, 뷰노, 상보, BL팜텍, 성안, 퀘사이, 큐라티스, 신저가로 빠지네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반짝했다가 하락한다. IT센이 있다. 교과서로 크게 튀었다가 무너진 정석 흐름을 보여줬네요. 이거는 상장 재료 소멸도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CQ센 제약 진단 키트 재건. CQ센 관련주, CQ센이 신규 상장하면서 오늘
크게 반짝했고 시간으로는 조금 밀렸죠. 관련주였던 IT센이 크게 반짝했고 콤텍 시스템, 쌍용정보통신이 작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상장 재료 소멸 나왔다. 이거 잘 숙지하시고, 다음 제약 진단 키트, 올리패스, 지노믹트리, 휴마시스, 펩트론. 다음 플라잉카, 32년까지 도심 드론 배송을 상용화할 것이다. 파이버 프로, 오늘 시초에 추천드리고 상한가 같습니다. 기산텔레콤, 남성, 베셀. 다음 전기차 충전기, 유라테크가 기존 추천주였고 크게 올라갔죠. 제일전기공업, 유라테크, 알티캐스트. 다음 재건 관련주, 덕신하우징, 센코, 웰바이오텍, 국보, 금강공업. 이전에 SY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오늘은 덕신하우징이 후발주였는데 대장주로 순환 강세가 나왔습니다. 다음 애플페이 전자결제 관련주, KG모빌리언스. 피지사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이 부각되었다. 상한가 다음날 크게 튀었다가 빠졌고요. MBT, 한국전자금융, 갤럭시아 머니터리. 다음 반도체 관련주, 27년까지 클린룸을 7배 확장하겠다는 삼성, AI 시대 파운드리 이끈다. PSK홀딩스, 이스페타시스, 인텍플러스, 레이저셀. 레이저셀이 기존 추천주였고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죠. 다음 2차전지, 아바코, 대성하이텍, 뉴인텍. 개별 테마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6월 29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상한가,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중 중에 유일한 호재죠.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월봉 역배열 쭉 빠지다가 바닥에서 또 박스도 살짝 이탈하고 동전주까지 밀린 상황에서 다시 박스 돌파하고 1000원 정도 회복하면서 급하게 올라와 주고 있네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애니능률 월봉이랑 유사한 흐름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급등 제자리까지 빠지고 횡보하다가 돌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미친 급등이 나오면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미친듯이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일봉 최근에 121선 저항 시원하게 뚫었지만 장중 돌파만 하고 종가 안착은 실패했고요. 요날은 종가 안착 성공했죠. 이날 이후로 이제 121선 지키고 박스 돌파하고 시원하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1,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1,500원 요 정도까지. 오늘의 종가를 이제 지지로 잡으시면 되고, 1360. 그 다음 오늘의 시가, 다음 오늘의 저가와 전날의 종가 1년선이 겹치는 자리, 이렇게 3개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고 이탈마다 분할 매도 지키며 홀딩 하시면 됩니다. 481선 1550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안착하면 다음 전고점은 여기도 전고점 있고, 480에서 안착이 제일 중요하고, 실패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하자.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EN 플러스 5.8%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랑 지분 관계로 상승이 나왔고요. 기존에 추천줍니다. 반복 추천, 또 여기서 추천, 돌파 나올 때 또 무릎 추천, 고점에서도 전고 돌파 나올 때 한 번 더 추천, 또 무릎 자리에서 추천.
월봉 이렇게 역배열 끊고 하던 구간마다 추천을 드렸었고요. 여기 전고점 구간 저항대 걸리는 자리 현재는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추천 박스에서 추천드리고 급등, 또 눌림 자리에서 추천, 뒤에는 좀 밀렸지만 다시 또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자리에서 추천,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왔죠. 여기는 전고 돌파하던 자리, 고점 박스에서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 N으로 올라가다가 M으로 밀리고 만원을 이탈했다면 고점에서 쌍봉 이탈로 이렇게 크게 빠지는 자리죠. 만원, 여기 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전고 돌파 재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뒤에는 쌍봉 이탈하고 현재 좀 밀리고 있습니다. 쌍봉 이탈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뒤에는 다시 올라오려는데 맞고 떨어졌고요. 역배열 끊는 여기서도 추천드렸고, 크게 올랐다가 기존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121선 살짝 이탈한 자리에서 5.8% 9,500원까지 회복이 나왔습니다. 9,500원 이 정도. 자, 이전에 만원, 여기 만원 지지 받다가 이탈했죠. 다시 만원을 회복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이전처럼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돼요. 여기 안착을 해줬듯 끊고 여기 딱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고점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뭐가 보이죠?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고점에서 쌍봉이나 헤드앤숄더가 뜨면 조심을 해야 되죠. 요런게 이제 가짜 반등으로 보고 여기 이탈하면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이걸 끊어야지 흐름을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실패한다면 6,000원, 7,000원대까지 빠르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최악의 흐름 생각해 두시고요. 다음 경인양행, 네오크레마, 보락, 사카린 관련주들.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 계획, 제로콜라에 들어있는 건데 약재가 떴네요. 이제 반사익으로 사카린 관련주들 반응이 나왔고, 경인양행 크게는 아직 역배열에 갇혀 있고요.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조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은 박스,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간단한 자리죠. 시간에 9.8%로 5,3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딱 여기까지, 딱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네요. 여기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위로 481선 저항대 보시면 되고, 박스 매매하면 되는 간단한 자리. 다음 네오크레마, 같은 이유로 6% 상승이 나왔고, 월봉 여기서 추세 끝나고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제자리까지 빠지는 게 진짜 많아요. 제발 좀 요런 자리에서 가짜 반등에 속지 말자. 크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게 진짜 흔해 빠졌다. 여기서 매수할 거면 손절을 짧게 잘 잡으셔야 돼요. 손절 짧게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끝까지 끌려 내려가지 말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나오고 있고, 박스 돌파 시도 자리 1년선 한번 때렸고
이제 1년선 가격이 만원입니다. 이제 만원 맞고 또 밀릴 수 있겠죠. 종가상 만원 안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1,000원 박스, 작은 박스, 이것도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 전에 9,500원 안착도 중요하고, 시간외로 9,50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박스 매매. 다음 보락. 보락도 사카린 5.5% 급등했다가 뒤에 역배열로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윗꼬리 근사치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2,000원 초반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박스 하단 자리 1720원까지 올라왔고, 여기 480일선 안착이 중요합니다. 장중 돌파는 최근에 2번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그 전에 요 장기 2평 1년선 반년선부터 뚫어야 되겠죠. 다음 현대로템 공급계약 체결로 5.4%. 공급계약은 일반적으로 반짝한다. 현대건설로 최근에 배웠죠. 6.4조나 수주를 했지만 16% 반짝에 그쳤고요. 동부건설도 5천억 수주지만 반짝반짝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얘는 소형주였고요. 현대로템은 대형주. 월봉 역배열 끊고 흔들면서 우상향, 전고돌파 4만원 시도해주다가 맞고 떨어졌네요. 그 다음 45,500원 파동이 커지고 있는 구간. 최근에 마이너스 20% 정도 파동이 나왔고, 또 마이너스 20% 정도 밀리게 된다면 이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이런 파동 생각하면서 항상 대응하시고, 시간외로 37,600원 37,6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로 보셔야 될 거고요. 이전에 여기 박스였다가 다운그레이드 박스 다시 뚫고 올라왔고, 여기 이탈하면 이렇게 다시 다운그레이드 박스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시고, 이전처럼 역배열을 이렇게 끊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빼꼼 뚫어주는 구간이 필요하다. 다음 알루코 5%. 내일 알루미늄 부품 전문기업 알맥이 상장한다. 알맥 상장 기대감으로 시에 5% 올랐고요.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 여기 무릎 타점 복습하시고, 전고점 저항대. 일봉 최근에 선반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없이 바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상승한다 하더라도 IT센처럼 결국에는 반짝하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시초에 집중 잘 하고 재료 소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IT센 오늘 CQ센 상장으로 22% 튀었다가 보합 마감 크게 반짝했고요. 선반영이 있었던 종목들은 상장일에 상승이 없이 그대로 하락이 나오기도 한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선반영 상승이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승이 없이 그대로 꼬라박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CQ센 관련주였던 콤텍 시스템이 고가 9% 주고 마이너스 9% 마감했고요. 이런거 살짝 튀었다가 무너질 수도 있다. 경계. 다음 와이어블 시간에 4%. 최근에 바이든이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추진한다. 예, 상한가 나왔고요. 월봉 역배열 돌파 시도 자리. 일봉 상한가 치고 상한가 종가 지키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가인
265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이탈하면 밑에 5일선까지 1차로 빠지겠죠. 지금은 상한가 종가 위에서 고점 박스 만들어주고 있다. 시간의 상승으로 2,9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박스, 꼬리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박스, 고점 박스 매매 구간. 최근 추천주였던 비스토스가 이틀 만에 30% 오른 다음에 상한가 종가 이탈하면서 5일선 닫고 또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 종가 이탈하면 5일선까지 1차로 빠질 수 있다. 주의를 하자. 다음 금량 2.8%, 얘도 작전주고 크게 올랐고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는 거 주의하라고 최근에 리딩 나갔습니다. 지지는 여기 하나, 그리고 두 개 보시면 되고, 아직은 간당간당하게 지켜주고 있지만 가짜 반등 주면서 무너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 자리. 121선 부근에서 반등, 121선 살짝 이탈했지만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역배열 끊고 반등. 이제 여기 수평 지지, 121선 지지가 1차, 2차 중요하죠. 여기를 지키면 W 형태로 반등이 나오겠지만, 박스가 또 형성이 되겠지만,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1차, 2차, 다음 밑에 장기 입현까지 빠르게 빠질 겁니다. 요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수평 지지 이탈하면 6,000원 정도 이탈하게 된다면 전략 매도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5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로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요. 62,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다음 KG 모빌리티 2.7%, 에디슨 모터스 인수자로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 구쌍용차죠.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 재개되고 반짝하고 정석 흐름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위에 물려있는 분들 요날에 거래 재개 첫날에 전략 매도하고 뒤에는 그냥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개는 첫날이나 2-3일 정도 급등 나오고 뒤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살려라. 이때 매도하고 뒤에 뭐 크게 빠지든 빠졌다가 다시 또 더 크게 반등이 나오든 관심을 끄고 주도주로 교체를 하라고 권장을 드렸고요. 일단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2.6% 오르면서 7,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일단은 요 역배열을 끊어내야 되겠죠. 이것도 단기 입형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11선을 단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밀렸습니다. 5일선, 11선, 15일선 이렇게 단기 입형 저항대 보면서 대응하시고, 또 이렇게 튀어주는 구간이 있으면 윗꼬리 달고 무너질 확률이 크니까 요런 윗꼬리가 나와준다면, 큰 윗꼬리가 나와줄 때 본전 생각 버리고 손절하시는 거 고려해 보시고요. 전략 매도 못하겠으면 일부라도 좀 손절을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권장드립니다. 주도주로 교체를 하자. 마냥 세어라 내어라 기다리지 말고.